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서초 동네 친구 8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서초동에 사는 하늘입니다. 전 역삼동 사는 고유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아! 저는 도곡동 사는 매영입니다. 저는 삼성동 사는 혜님입니다. 저는 양재동 사는 보배입니다. 오늘 8번째 모임에서는 2030 세대의 외로움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외로움이 뭔가 가장 사회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혜님은 혹시 언제가 외로워요? 저는 외로움 좀 즐기는 편이라서. 오,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인품입니다. 그럴 수 있어. 성숙한 인간이야. 아니, 왜냐면 그냥 외로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아론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서 타자를 찾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 세계가 다고 나는 내 세계랑 똑같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닌 거를 인지한 순간부터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막 일기 같은 거 쓰고 좀 적고 이런 거를 그리고 막 그 무드에 맞춰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캔들 피우고 이런 이런 감정 같은 거를 그렇게 피하진 않아요. 근데 나름 좀 그런 걸 즐기는 편이긴 한데 최근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갑자기 넘겼어! 왜냐면 약간 할 말이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거. 그냥 피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런 막 쌀쌀한 뭐 가을 때 한참 외로움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쌀쌀한 바람 불면 오히려 그거에 맞는 좀 센치한 음악 같은 거 일부러 더 듣고 하면서 좀 그걸 극대화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쌀쌀할 때 외로움을 더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진짜 생존에 관련된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저는 인간이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론을 좀 재밌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라서 원래 항상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았잖아요. 맞아. 혼자 사는 그런 생존을 할 수가 없었지.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좀 붙어 있거나 좀 무리지어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울 때 내가 죽기 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추울 때 외로움을 느낀다 라는 것 자체가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아무리 추워도 죽지 않아. 아무리 날씨가 추워져도 우리는 뭐 당연히 뭐 더 옷을 주워 입고 뭐 히터 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죽지 않거든요. 춥다고 얼어 죽지 않잖아요. 웬만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사실 더 이상은 필요치 않은 두려움에서 내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인데 정말 어디선가 막연하게 올라오는 거라서 그게 이게 외로움인가? 로 또 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이게 아직도 그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있는 거니까.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활동 중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지 가능한 활동들. 예를 들면 이제 운동 같은 게 경기, 그 시합 같은 거 그런 게 있겠고. 아니면 뭐 전에 얘기 나왔던 건데 공포영화 찍건 이제 그 옆에 붙잡아둘 토템 같은 친구 하나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면 좀 그쵸 못 보죠. 그래서 그런 같이 할 활동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외로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왜 갑자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시간이 났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났는데 밥 먹을 사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맞아.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 오늘 시간이 났는데 누굴 만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하게 됐는데 그 누군가가 없을 때
너무 그때 슬프네. 예, 그때 갑자기 되게 외로움 확 오지 않아요? 맞아. 내가 이제 월화수목금 중에 뭐 월화목금이 약속이 있었고 근데 수요일날 갑자기 시간이 났는데 오늘 뭔가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을 내가 약속이 있는데도 그 하루에서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맞아. 이게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사회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왜 요즘 우리가 SNS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너무 언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처지를 좀 비관하거나 슬프게 초라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사회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유난히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집에 들어왔는데 불 꺼진 거실을 봤을 때 이럴 때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지. 너무 갑자기. 그냥 평소엔 괜찮은데 어. 유난히 일 많고 야근하고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불 꺼져 있고 근데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바로 씻고 자야 될 때 그때 뭔가 너무 토닥여줬으면 하는 네, 집에 느낌인가? 정말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 인간의 감정이 가장 격정적이게 되는 게 이제 희노애락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을 때 맞아.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대회에서 대상을 탔는데 아. 딱 그때 그 연락을 돌렸는데 아무도 안 받으면 맞아. 그럴 때 진짜 좀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를 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외로움을 즐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게 진짜로 뭔가 요번에 다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조금 외로움을 느끼면 그냥 혼자서 되게 내 감정에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 극단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요새는 되게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런 외로움에 있다가도 그거를 인지하고 다시 밖으로 한 번씩 나오고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런 반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달력이 맞아요. 빼곡한 스타일이에요. 달력이 완전 빼곡하게 막 비어있으면 오히려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람 안 만나도 괜찮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한 거야. 맞아.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저는 그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즐기게 되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됐어요. 사람을 더 안 만나게 됐는데도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돼서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전에 어떤 친구가 핸드폰이 술 먹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아이폰이라서 잠겨가지고 근데 얘가 아이클라우드가 또 백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애인데 그동안 얘가 유럽 여행도 갔다 왔고 몽골 여행도 갔다 왔고 막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갔다 왔어. 2년간의 사진이 다 날아간 거예요. 얘가 그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진짜 막 날아있는 것처럼 걔가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요새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왜 결론이 그렇게 나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막연한 슬픔, 외로움 이런 거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또 그런 이성의 그 결혼 이런 뭔가 갑자기 굉장히 나를 보듬어 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진 2년치 날아갔어. 에서 결혼하고 싶어로 그게 귀결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슬퍼 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럼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주입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 같은 것만 맞아. 봐도 그렇죠. 결혼하면 모두 행복, 모두 해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드라마 결혼할 때 합동 결혼식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 완결될 때 막화에 누구 결혼하고 누구 결혼하고 누구 애기 낳았고 막 이러면서 막 끝나잖아요. 꼭 그게 바람직한 결말인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 한 두세 커플 막 결혼하는 걸로 마지막 화 이렇게 막 되면서 막 하하호호 웃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보다 보면 그 친구가 그때 뭐 남자친구도 없었고 사실 주변에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었어요. 근데 걔는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이 되는 맞아. 그런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서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성애적인 해결책, 성애적인 해결책의 최고봉은 결혼이잖아요. 그쵸. 그걸로 자꾸 귀결이 되는 게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제가 그렇게 귀결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목격을 한 셈이지만 사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외로움을 느껴서 결혼해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을 것 같다 완전 싶더라고요. 많지.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심리학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맞아. 얘기해주세요. 아, 심리학 석사님이, 심리학 학사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학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무슨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이 친구가 외로운 이유는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나의 추억을 담고 있던 사진이 없어져서 그게 나의 외로움의 원인인데 그거를 바깥에 있는 내가 통제하거나 뭐 확실하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상담 수업을 들어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사례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혼과 연애에 부여하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진지한 고민 없이 이걸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진지하게 좀 자기 성찰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뭐 백설공주도 결혼하고요. 신데렐라도 결혼하면서 끝나고요. 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라고만 하니까 맞아.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도 맞아요. 얘기해주지 않아. 나의 아무도 몰라. 상실감과 슬픔이 항상 완전하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는 이제 성인이 돼서 그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기는 하지만 이 막연함이라는 것, 이 학습 효과라는 거는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또 결혼으로 간다. 결혼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이런 동네 친구도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맞아.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꼭 연애나 결혼만은 아니다. 맞아, 뭐 그 얘기도 있잖아. 빵인가 쿠키인가 한 조각으로 해결될 거를. 아,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한 거였는데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빵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이러면서 이 탄수화물 조금이면 될 거를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게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잘 저는 돌아다니는 게. 이건 좀 우울 쪽이지만 막 외로움이나 그런 거 느껴질 때 일단은 씻고 맞아. 규칙적인 생활. 네, 일단은 뭐 샤워를 하고 맞아. 아니면 세수를 하고 어. 그다음에 저는 일기 쓰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 저는 뭐 맨날 쓰지는 않고 다 늘 먼슬리는 쓰다 말지만 매년 다이어리는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짜증 날 때마다 그걸 써요. 거의 짜증 노트 수준이죠. 짜증 노트, 울 노트 수준인데 옛날에 고3 때 쓴 걸 봤는데 뭐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쓴 걸 봤는데 지구가 무슨 문제에 실렸다고 짜증난데 두 장을 써놓은 거예요. 열심히 산 학생이었네. 내신이 떨어졌는데 어쩌면서 이러면서 막 화난 거를 막 써놨는데 지금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맞아. 귀엽다. 맞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맞아. 그냥 솔직히 뭐 당시에는 수시 쓰고 싶은 고등학생인데 내신 등급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한 과목에. 그러면 얼마나 맞아.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음. 근데 지금 보면 또 뭐 아무렇지 않고 지금 고민도 뭐 나중에 봤을 때 다 심각했구나 할 수도 있고 맞아. 되게 웃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남겨놓으면 내가 전엔 또 이런 고민을 했구나 아니면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뭔가 남겨놓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해보기 들어줄 맞아, 사람이 맞아. 없어도 말로 하면 한 번 더 정리가 되면서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상태가 안 좋. 그 밀레니얼이라서 그래서 그 메모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핸드폰 메모장을 하는데 그걸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 넣어서 변환해서 이제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목소리로 듣는 거. 그렇죠, 남의 목소리. 약간 더 객관화가 되겠다. 네. 이것도 재밌는데. 맞아. 네, 그래서 외로웠거나 할 때는 일단은 갑자기 멀리 점프하지 말고 그냥 맞아. 가까운 데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맞아. 이게 결론은 가짜 외로움을 경계하자라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뭐 배고픔도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허할 때 자꾸 뭔가 먹게 된다. 내가 자꾸 허기가 지면 내가 마음이 허한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내가 갑자기 너무 외롭고 우울함을 느낄 때 이것도 내가 그냥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허전한 건가? 그런 이제 가짜 외로움에 대해서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외로운 게 아닌데도 이게 외로움인가? 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워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미디어에 맞아. 알려져 맞아요. 있으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외로움인가 봐. 그러면 이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가 만약에 가짜 외로움이면 누군가를 만나도 절대 해결되지 맞아. 않고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맞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네? 이 사람은 탈락. 그럼 다음 사람 만나보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임에서는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친구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이 8번째 모임은 2030 세대와 1인 가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라는 주제로 다음 방송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강남 서초 동네 친구 여러분 다음 모임에서 또 만나요. 안녕.